어머 서연아 너는 어떻게 하나도 늙지를 않니? 부럽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름 없는 동안의 얼굴이나 넉넉한 자산,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쌓이고 삶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입니다. 아무리 젊은 외모와 풍족한 자산을 가졌더라도 내면에 성숙함이 없다면 오히려 그 공허함이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나이와 함께 무르익은 기품은 어떤 화장품이나 재테크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매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만나는 연륜 있는 분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이와 함께 무르익은 기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품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기품 있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더 집중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상대의 눈을 마주치며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정한 경청의 힘. 경청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내 눈에 예쁜 손주 자랑에서부터 자식들이 해주는 선물이나 여행 등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나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경청하지 않는다 느낀다면 기분이 나빠지고 상대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알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공감과 경청은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냈어요? 라고 공감하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결국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지난해 은퇴한 황 회장님은 회사 창립 기념 모임에서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직원에게 당신이 처음 제안했던 마케팅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의 전환점이었죠 라고 말하며 그 직원을 감동시켰습니다. 사실 황 회장님의 이러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직원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노력이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중소기업과 협력할 당시 상대 회사의 담당자가 20년 전 신입사원으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던 직원이라는 사실까지 기억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고민했던 아이디어가 지금 이렇게 현실화되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며 상대를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회사를 떠나기 전
후배들에게 리더란 무엇이든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성장을 지켜보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평생 철학이었으며 많은 직원들이 그를 존경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화할 때도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자신의 성공 이야기보다 다른 이들의 공헌을 먼저 언급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CEO가 아닌 함께 일한 모든 직원들의 성장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리더로 평가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은퇴한 이후에도 많은 후배들은 그를 만나러 찾아오며 지속적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20년간 자원봉사를 해온 김 할머니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은 종종 김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곤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또 어떤 아이는 집에서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김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말은 어른보다 더 중요해요. 그들은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조언이 필요할 때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놀려서 너무 속상해요라고 했을 때 김할머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있지, 네가 어떤 마음인지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용기 있는 행동이야.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잘 전해볼 수 있도록 도와줄까?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따뜻한 태도 덕분에 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에게도 미쳤습니다. 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곤 합니다. 이처럼 기품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대할 때 진정성을 담아 경청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억지스럽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경청이란 것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기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감동을 줍니다. 배움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이다. 멈추는 순간 성장은 정지된다. 라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이야기처럼 배움이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진정한 리더는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지식을 쌓아갈 때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인물들이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왕위에 올랐음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문을 익혔으며, 아인슈타인은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배울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야말로 기품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78세의 박 교수는 40년간 의학계에서 활약한 저명한 학자입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을 집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했지만 그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보다 배움의 지속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최근 개최된 학회에서 박 교수는 20대 연구원의 발표를 조용히 메모하며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은 신경과학의 새로운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었고, 많은 참석자들은 박 교수의 반응을 궁금해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박 교수는 손을 들어 질문을 하며 당신의 연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었어요. 특히 신경가소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은 굉장히 신선하고 실용적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방법을 임상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박 교수의 격려와 진지한 태도에 힘을 얻고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그는 박 교수에게 다가와 교수님께서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지요. 젊은 연구자들의 새로운 시각이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박 교수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학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그의 자세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한 대학생은 그의 모습을 보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기품 있는 배움의 자세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배움이란 대단한 교수들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 할머니는 어느덧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국밥집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맛과 끊임없는 연구 덕분에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님들로부터 요리에 대한 조언을 받을 때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내일 한번 시도해 볼게요라며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박 씨는 할머니는 항상 손님들의 피드백을 귀 기울여 들어요. 내가 한번 양념을 살짝 다르게 넣어보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와보니 정말 그 방법을 시도하셨더라고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부부가 방문해 할머니, 저희가 신혼인데 김치찌개를 할 때 뭔가 깊은 맛이 부족해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러면 멸치 육수를 조금 더 진하게 우려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 보세요. 깊은 맛이 확 달라질 거예요. 라고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그 부부는 다시 찾아와 정말 신기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김치찌개 맛이 나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내가 요리를 오래 했다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맛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손님들에게 배우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요리의 즐거움이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열린 자세 덕분에 식당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며 새로운 손님들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국밥 한 그릇에는 세월이 쌓인 경험뿐만 아니라 배움의 정신과 소통의 마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조절하며 여유롭게 대응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종종 신뢰를 잃게 되지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첫걸음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흥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상대가 피한 것일 뿐입니다. 기품 있는 사람들은 급한 상황이나 불쾌한 일을 마주해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기업을 이끈 리더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며 팀원들에게 차분한 태도를 전파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면의 평온이 외부의 소란보다 강하다. 라는 말처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반영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타인과 조화롭게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대형 행사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정이 완전히 뒤틀어졌을 때도 직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봅시다. 실패해도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행사의 주요 발표자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불참하게 되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행사 기획팀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라고 말하며 팀원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점검하고 팀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발표자의 역할을 분배하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대신 발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발표를 맡게 된 직원에게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만큼만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테니까요. 라고 격려하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리더십 덕분에 팀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행사는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고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발표 진행이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한 직원은 정 회장님이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 덕분에 저희도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더욱 침착하게 대응할 자신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침착한 태도는 단순한 위기 대처 능력을 넘어 팀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법을 배우게 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리더의 자세는 결국 조직 전체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최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매주 동창회에 참석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가르쳤던 학생들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한 졸업생이 다소 취한 상태로 그녀에게 무례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저한테 너무 엄하게 하셨던 거 아세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순간 주위는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미소를 잃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우리 다음에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그때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몇 주 뒤 그 졸업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지난번 제 행동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감정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셔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 선생님은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겪어요. 당신이 솔직하게 표현해 준 것만으로도 소중한 대화였어요 라고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그 졸업생은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하며 최 선생님께 인생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고 점점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이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최 선생님의 태도는 감정을 조절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화를 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결국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품 있게 나이들 수 있을까요? 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품 있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경청의 기본 자세를 알고 실천하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 몸에 배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기품으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화를 나눌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온전히 집중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정말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같은 공감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입니다. 세 번째로 대화 중 상대방이 하는 말을 기억하고 후에 다시 언급하며 관심을 표현하기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며 듣는 역할에 충실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울을 보며 듣는 연습을 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신뢰감을 주는 바디랭귀지를 연습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 한 번 가족이나 친구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오늘 어땠어? 라고 먼저 물어보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상기하고 연습한다면 자연스레 경청하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유지하여 기품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10분씩 책을 읽거나 뉴스나 전문 자료를 찾아보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젊은 세대 또는 다른 업계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열린 태도로 배우려는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런 시각도 있군요라고 인정하는 연습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더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배움의 기회를 만들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 동안 배운 새로운 내용을 일기나 메모장에 기록하며 적용할 방법을 고민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며 도전을 멈추지 않기입니다. 배움의 자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삶을 확장시키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격해질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만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며 감정을 정리할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비난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방식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로 전달하기입니다. 네 번째로 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우선순위를 정리한 후 대응하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운동이나 명상, 산책 등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습하기입니다.
7번째로 논쟁이 발생했을 때 먼저 한 걸음 물러나고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차분하게 대화하기입니다. 기품 있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과 경험을 통해 서서히 무르익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한다면 우리 역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기품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변하고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결국 삶 자체가 우아하고 품격 있게 바뀔 것입니다.